네. 모멘텀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진혁이라고 하고요. 제가 발표할 논문은 픽스 매치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2020년에 일단 나와서 조금 나온 지가 되긴 했는데, 일단 인용수는 2200 정도고요. 바로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픽스 매치라는 거는 이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특히 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 큰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일일이 사진에다가 이런 레이블링을 수작업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메디컬 분야에서 우리가 컴퓨터 비전 관련 태스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관련 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약간 전문 지식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가 직접 사진에다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은 큰 데이터셋을 받아야 정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해하는 요소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셋에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레이블링이 된 경우가 아니라 일부 데이터에만 레이블이 달려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이터들은 모두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델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런 고민에서 나온 기법인데, 이런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의 어떤 주된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 레이블링이라고 해야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데이터 중에 일부 레이블이 된 데이터로만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는 데이터들을 모델에 넣어줘서 그 모델의 프레딕션을 레이블로 활용을 해서 그걸로 다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횟수가 계속 진행될수록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의 비율이 줄어들고 레이블이 된 데이터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모델의 프레딕션 중에서 이제 모두 그 수도 레이블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레이블링을 해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레이블은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떤 동일한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버전의 이미지 어떤 조작된 버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이미지라고 했을 때 조금의 변형을 가해준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두 버전이 같은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모델의 프레딕션이 두 버전의 이미지에 대해서 동일해야 된다라는 가정에서 두 모델의 프레딕션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학습을 해주는 기법이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들이 쓰였는데, 이 픽스 매치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을 해보자 라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플로우는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먼저 언레이블드 이미지를 가지고 어그멘테이션을 하나는 약하게, 여기서는 지금 단순히 뒤집기를 줬죠. 그리고 하나는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각각 모델에 태우면은 모델이 내놓는 프레딕션이 있겠죠. 그 중에서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모델의 프레딕션을 가지고
수도 레이블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수도 레이블링 된 거랑 그 스트롱 어그멘트에 대한 모델의 프레딕션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오차를 계산을 해줘서 요거를 로스텀으로 둬서 요 두 개의 차이가 줄어들게끔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소타급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 그러니까 같은 인풋에 대해서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 버전을 두고 각각에 대한 모델의 프레딕션의 차이가 줄어들게끔 학습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은 일단은 알파가 그 윅 어그멘테이션을 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unlabeled 데이터 UB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어그멘테이션을 해줍니다. 근데 같은 함수에 태웠지만 어그멘테이션은 다른 어그멘테이션이 나오는 거고요. 그 어그멘테이션이 주어졌을 때 모델이 어떤 특정 클래스 Y라고 예측할 확률, 그러니까 모델의 프레딕션의 차이의 이제 제곱을 이렇게 로스텀으로 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모든 unlabeled 데이터마다 다 계산을 해서 합쳐주면은 이제 로스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H가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고요. QB를 보시면은 unlabeled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프레딕션입니다. 그리고 QB 햇이 그 QB를 아그맥스를 취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프레딕션에서 이제 클래스별로 어떤 확률 값이 이렇게 분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맥스를 여기 수식에 나온 것처럼 QB의 맥스를 취해주게 되면은 요 디스트리뷰션 중에 가장 높은 막대 그래프 부분 있죠. 그 부분의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그맥스를 해주면은 그 그 디스트리뷰션 중에 확률이 최대인 부분에 레이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수도 레이블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그 QB의 맥스 값이 특정 값 타우보다 클 때만 우리가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그때만 이제 계산을 해주도록 수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프레딕션에서 저렇게 점선이 있고 그 점선을 넘는 그 프레딕션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그거를 수도 레이블로 활용을 해주고, 또 그때만 그러한 경우에만 로스를 계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그 부분만 고르고, 그때 이제 그 QB랑 그러니까 위크 아니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프레딕션과 수도 레이블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바로 로스 텀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도 레이블링에 대한 수식인데, 픽스 매치를 보시면은 요 두 가지를 모두 활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로스 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바이즈드 로스인데요.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XB는 이제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는 알파가 아까 윅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해주는 펑션이었는데, 그 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윅 어그멘테이션을 먼저 취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모델의 프레딕션과 실제, 여기서 PB는 실제 레이블입니다. 실제 레이블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슈퍼바이즈드 로스 텀으로 뒀습니다. 여기서는 레이블이 된 데이터지만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실제 레이블과의 차이를 로스 텀으로 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로스 부분이 전에 말씀드린 그 수도 레이블링이랑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제이션이 모두 들어간 부분인데, 보시면은 QB랑 QB 햇은 아까랑 똑같고요. 요거는 요거를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보시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PM 그 부분이 모델의 프레딕션인데요. 여기서 그 대문자 알파 A는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해주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레이블드 인풋에 대해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모델의 프레딕션이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인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QB 햇이 바로 우리가 아그맥스를 해준 거니까 수도 레이블링을 해준 게 QB 햇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지금 계산을 해줬죠, 여기서. 근데 이 수도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레시홀드를 넘는 경우에만 우리가 수도 레이블링도 해주고 로스도 그때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아까 같은 인디케이터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QB의 맥스 값이 우리가 정해주는 스레시홀드 타우 값을 넘을 때만 우리가 얘네 로스를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로스는 아까 봤던 슈퍼바이즈드 로스랑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를 합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람다 U가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로스 텀의 가중치인데요. 기존의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이 처음에는 학습이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한 로스 텀이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에서는 초반 학습 과정에서는 슈퍼바이즈드 로스 텀의 비중을 크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람다 U를 이제 작은 값으로 줬다가 학습이 진행되면서 점점 모델의 정확성도 올라가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프레딕션의 어떤 정확성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학습이 진행되면서 점차 람다 U를 늘려가면서 언슈퍼바이즈드 로스 텀의 영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픽스 매치에서는 이 람다 U를 그냥 1로 고정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스레시홀드를 넘는 경우에만 우리가 수도 레이블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로스 자체를 계산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델의 그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프레딕션이 신뢰도가 있을 때만 활용을 한다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람다 U를 조절을 하지 않아도 이 인디케이터 펑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런 역할이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픽스 매치는 아무래도 수도 레이블링 쪽 부분도 같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을 사용해 줬냐?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윅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뒤집기랑 이동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확률로 수평으로 뒤집고 최대 12.5%만큼 수직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는 방식으로 윅 어그멘테이션을 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랜드 어그먼트랑 시티 어그먼트라는 두 가지 기술을 이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컷 아웃을 진행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랜드 어그먼트랑 시티 어그먼트
랜덤하게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해주는 방법인데요. 오른쪽에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랜드 어그먼트가 수행을 해주는 어, 어그멘테이션 방식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에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취해주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파라미터를 뭐 조절을 해가면서 랜덤하게 이미지에 취해줬고 그 다음에 컷아웃을 진행을 하는 식으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픽스 매치를 이용한 성능을 보시면요, 일단 얘는 모델에 적용을 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모델로는 공통적으로 와이드 레즈넷을 이용을 했다고 하고요. 보시면은 아까 랜드 어그먼트랑 네, 여기 오타가 났는데 CT 어그먼트 두 가지로 나눠서 벤치마크 성능을 측정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요게 숫자 에러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건데 모든 벤치마크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 논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경우에 하이퍼 파라미터 다 동일하게 해서 해줬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관련해서 영향을 분석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수도 레이블링을 하는 어떤 스레시홀드가 하이퍼 파라미터였는데요. 요거의 값을 조절해 가면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해 본 결과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제 점점 스레시홀드가 커지면서 성능이 좋아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불규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모델에서 0.95의 스레시홀드 값을 줬을 때 굉장히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 레이블링을 해주는 게 모델에 이제 다양한 클래스별로 해당 클래스의 확률을 내놓는데 그때 그 확률 값이 0.95 이상일 때만 수도 레이블링을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는 건데, 그게 0.95의 값으로 생각보다 좀 높은 값이어서 저는 신기했는데, 아무튼 요런 네, 이 타워가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해놓은 내용도 논문에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리믹스 매치라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요거가 이제 픽스 매치가 나오기 전에 원래 믹스 매치라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더 발전을 해서 리믹스 매치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픽스 매치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전부고요. 여기 보시면은 코드도 깃허브에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은 네, 궁금하신 분은 코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